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33번째 시간인데요.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왜 그래요? 라는 코너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정치,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과 황희두 대표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아까 1부 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김남국 의원께서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제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음성으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용민 의원과 접촉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김용민 의원께서 음성 판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희두 대표만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2부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또 없으니까 허전하네요. 그래요? 이거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요가나. 야, 요즘에 황희두 대표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유튜브도 너무 잘 나가. 그 막 구독자도 25만 돌파했다고 그러던데. 아, 네네네. 이번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예. 박시영 TV가 빨리 100만에 가야 되는데. 아, 그러게. 우리가 이제 황희두 알림이 황희두를 쫓아가려면 한참 걸리냐. 아닙니다. 그리고 막 올리는 에피소드 모두 조회수도 굉장히 많고 혼자 하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좀 짭짤하시고 좋은데 많이 쓰시고. 예. 요즘 근데 다 노딱이더라고요. 아마 거의 유튜버들 다 그럴 텐데. 예. 그래갖고 뭐 그래도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황희두 알림이 황희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인기가 그렇게 올라간 배경 뭐가 특별히 있습니까? 뭐 사실 그냥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시죠. 노하우라고 하니까 되게 진짜 인기 있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참 민망한데 그냥 좀 유튜브 이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또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랑도 계속 체크도 하고 특히 이 조국 전 장관님 그 상황 관련해서도 좀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게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만 좀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겹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로 조국이야. 다루는 게. 저기도? 예. 조국 전 장관님이랑 나경원 씨 특히 한 130개 정도 만들었거든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이 굉장히 이뻐하는. 예. 아니 이번에 좀 웃긴 게 하나 있었던 게 좀 놀랐거든요. 네. 제가 그 광복절날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제가 설문을 하나 올렸어요. 일본에 가장 충성한 것 같은 사람 누구냐 해서 나경원, 곽상도, 이명박, 박근혜, 아베 했는데 아베가 꼴찌가 나왔습니다. 지금 4만 명 좀 안 되게 투표를 하셨는데 나경원이 1등 하겠지. 네, 79%.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 밉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베가 꼴찌할 정도면 반성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나경원이 없으니까 좀 화전하긴 해. 그 일본에서 투표해도 나경원이 1등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로 일본에서 크게 또 영향을 받는 걸로. 완전히 좀 셀럽이잖아, 일본에서도. 맞습니다. 축하문 나오고. 조국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에 그 조국 장관 관련해서 뭐 재판 과정에서 예. 뭐 특이한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진실이 좀 그렇죠. 알려지고 있죠. 하나씩 예, 하나씩. 예. 어떤 좀 새로운 소식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이 방송이라서 꼭 재판이 목요일, 금요일 있는데 꼭 이렇게 돌아서 얘기하게 되는 게 안타까운데요. 지난주 13일 재판에서 여러 명이 증언을 했는데 그때 지금까지 쭉 사태가 흘러왔을 때 그 단대 제1저 논문이 고대에 제출됐나 안 됐다가 막 시끌시끌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제출이 됐다라고 뉴스가 나온 그 증언을 한 교수가 지모 교수. 예, 지모 교수가 출석을 했죠. 네. 이분이 9월 16일 날 조사를 받았는데 그날 이제 딸 조 씨도 그날 같은 날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해서 목록표가 있더라. 그걸 보니 논문을 낸 거다. 그리고 그걸로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막 그런 것을 제출하면 뭐 그 평가는 네. 교수들이 하고 눈여겨 봤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제출 목록이 나왔으니까 제출 목록대로 제출됐을 것이고 그게 학교에서 이제 압수수색된 네. 문서다라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우리가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그 우리가 확보했으면 당연히 학교 통해서 확보했겠구나 검찰이 이렇게 예, 지 교수가 판단한 거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루 지나서 바로 아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면서 이제 코스프레하고 이제 인터뷰에 응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13일 날 재판에서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경심 교수 PC에 있던 걸 그냥 출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짜 그냥 프린트였던 거예요. 조민 씨가 네. 이제 뭐뭐뭐를 내야지 하고 이제 목록 뭐 내야지 하면 이렇게 쭉 적어놓잖아요. 네, 되게. 그거예요. 그 적어놓은 거고 실제는 내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낸 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조국 교수도 몇 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던 건데 검찰이 진짜 장난을 친 거죠. 네, 장난친 거죠. 그것 때문에 조국 교수 완전히 거짓말쟁이 됐고. 그 검사 이름도 나오던데. 네. 예. 그래서 여자 검사죠. 예. 그러니까 네. 지 교수 조사한 사람은 김진용 검사하고, 김진영 네. 검사. 그다음에 이제 그 딸 조사한 원신의 원신의 검사. 검사인데, 예. 그 따님께서 계속 조사하는데 이상한 걸 자꾸 주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했더니 고대에서 가져온 거다. 고대 전산자료에서 가져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사기친 거죠. 거지. 예. 근데 이제 언론 보도가 처음에는 사실 이제 약간 제한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17일 날 첫 보도가 나온 거죠. 18일 날 보도부터는 고대 DB에서 나온 거다. 네. 실물은 없어졌지만 고대 DB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가 하기 시작해요. 이게 원신의 검사가 전산자료에서 나온 거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네. 그렇게 보도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이것은 우선 이제 그 지 교수가 첫 보도가 6월 16일 조사받고 와서 17일 날 조간에 중앙일보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10시 반에 전화가 처음 왔답니다. 7시 반에 조사가 끝나서 집에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이제 그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돼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중앙일보가 어떻게 알고 당신한테 전화를 한 거 같냐 그랬더니 잘 모르는데 아마 검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보게 돼서 그래서 한 건 아니겠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검찰 출입할 때 저 사람이 고대 모교수인데 온 거 보니까 조국 사건 때문에 온 모양이구나 라고 판단했다면 바로 물어보죠. 그다음에 누구라고 알 정도가 되면 전화번호 파악하는데 그렇게 시간 안 걸려요. 네. 한 9시 전에는 전화가 됐을 거예요. 궁금해서. 근데 10시 반까지 거의 심야까지 갔다는 것은 그때쯤 검찰에서 알려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부터는 막 전 언론이 전화 다 하면 다 받아주고 뭐 학교 가서 기다리면 만나주고 이렇게 했는데 몇몇 기자들은 거의 자기가 진술한 것을 읊어주듯이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만약에 검찰이 이것이 학교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런 식으로 보도되는 건 놔두면 안 되죠. 그렇게 보도하지 말라고 하든가, 뭐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해줬어야 하는 거죠. 그걸 내버려둔 거예요. 아니 뭐. 저는 공작이로 봅니다. 저는. 네. 앞으로 지금 조국 교수가 손해배상 소송을 언론 상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손배송 오늘 처음 했는데요. 네. 오늘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네. 3억 네. 민사소송 예, 손해배상 소송 오늘 처음 넣었는데 주 1회꼴로 넣을 거라고 합니다. 주 1회. 예. 그러면 뭐 몇 개월 하겠네요. 워낙 많을 거 아닙니까? 아니 몇 년이 걸려도 주 1회꼴 하면 몇 년이 걸리면 안 되는데 1년이 52주 아니에요. 네. 한 수백 건 넘어요. 하려고 마음만 아니 먹으면. 주 1회. 아니 그 여러 개를 걸 수도 있잖아요. 한 번씩에. 근데 이제 그 주제별로. 분석하고 등등 꾸준히 면밀하게 하니까. 하려면 그냥 뭐 무더기 넣을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주 1회인데 한 몇 달치가 이미 다. 이러다가 조국 교수 갑부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 자기가 쓸 게 아니니까. 아무튼 네, 기본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소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말고는 다 언론운동 뭐 운동 단체 등에 기부하겠다고 그래요? 하죠. 그거 갚부될 일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몇십억 몇백억 좀 받았으면 좋겠어. 네. 맞지. 정말로. 그래, 뽑아낼 만한 네. 일이에요. 몇 가지는 진짜 그래서 지금 다 리스트업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몇 건 거들어 드리는데 번호표 받고 기다려야지 돼요. 최소 내년까지는 갈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이고요. 이제 조 예. 교수가 그냥 뭐 농반 진반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뭐 그 직위 해제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서 아. 그다음에 재판도 이제 거의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돌아가고 있고 하니까 여기에 매진해서 뿌리를 뽑겠다고 아주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언론 개혁 운동에 네. 가장 맨 앞에 서서 네. 싸우는 전사가 되겠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태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였지만 언론 개혁, 그다음에 언론의 위상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도 획기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네. 전과 후를 나누는 큰
사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난 시간 그러니까 13일 재판에는 그냥 넘어갈 거고 이제 내일 20일 재판, 내일 있을 20일 재판. 재판을 주목해 보시라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이제 7월달 마지막 재판 휴정하기 전 재판에서 검찰의 포렌식 자료를 제시하면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타임라인을 제시를 했죠. 네. 거기에 이제 받아 쓰는 워낙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정확히 받아 쓰는 데가 별로 없는데 하여튼 38분 걸리기도 하고 뭐 40분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푸창장을 위조하는데 걸리는 타임라인. 예. 이거를 이제 제시한 거죠. 실제로는 뭐 10몇 분, 네. 10개를 했는데 그 4번에서 6번 이렇게 되는데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렌식 자료를 검찰에서 가지고 있던 거를 변호인단에게는 재판하기 사흘 전에 줬어요. 1000페이지짜리를. 그러니까 검토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그날은 반대 신문을 못 하고 네, 내일 하는 거죠. 네, 검찰 신문 한 대로만 나와서 그리고 또 그게 이 표창장 지금까지는 계속 뭐 주변적인 정황적인 증거만 다루다가 본격적으로 위주로 다룬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지자들께서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또 뭐 진짜 갖고 이러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저랑 저 아주경자가 그 검찰 시키는 대로 뽑았더니 안 되더라는 걸 하기도 했고. 어쨌든 내일 그동안 이 휴가도 반납하고 네. 이 변호인단이 열심히 네. 분석을 한 결과 거의 아작을 낼 정도의 근거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내일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있는데요. 변호인들의 반대 신문이 있는데 검찰에서 제시했던 표창장 위조 타임라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 논리니까 반대 논리죠. 네, 포렌식 자료를 분석했을 때 예. 검찰의 분석이 이런 허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내일 빨간 아재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방송을 하던데 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지금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관심 갖는 게 지금 확진자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사랑제일교회 뭐 근처에서 또 학원에서 뭐 18명 확진자가 나왔다 막 계속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임박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 정경심 교수 재판, 조국 재판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편파적 수사를 했는지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것도 지지자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잘 몰라요. 예. 이게 크게 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고 예. 이 과정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우리 황희도 대표께서 계속 지금 따박따박 대응 네, 조국 장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유튜브에 계속 또 해석해서 올리시는 일을 하는데 네. 조국 장관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앞서서도 이렇게 말씀 주셨듯이 민사 소송도 진행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우종창 전 기자가 구속된 지금 그 사람한테 1억 손해배상 소송 아마 하셨던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이거를 최근에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계속 그걸 업데이트를 할 건데 영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막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외면하게 되는 것 같아서 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한눈에 그냥 볼 수 있게 그래서 이걸 계속 업데이트 할 건데 일단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이게 뭐 일어나는 일 그리고 개인이 이제 그 일가분들이 명예회복하는 일과 별개로 이게 저는 그 일배라든지 이게 향후에 청소년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고 계속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 중고등학교 강연을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좀 다니기 시작하면 이런 사례들을 계속 이제 그 표로 모아놓은 것들을 그대로 그냥 PPT에 넣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아이들이 봤을 때에는 그 이렇게 악플 다는 것들이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여태까지는 또 민주 진영에서 이런 걸 그냥 좀 넓은 아량으로 봐줬는데 저는 이걸 계기로 좀 변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7월 말쯤에 1배 2명을 좀 고소하기도 했고 지금 또 친일파 유튜버 이번에 좀 광복절 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친일파 가짜뉴스 유튜버 한 명 지금 고소 예정 중이고 또 DC 인사이드 커뮤니티에 또 몇몇 악플러들 고소할 건데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앞으로 이제 반격의 시간이 왔다고 하는 이유가 그 근거 자료들이 박제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악플 달았을 때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랑 그냥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가지고 저는 이게 정말 이 언론개혁뿐만 아니라 일베에도 정말 큰 영향을 준다
최근에 또 일베 관련된 영상 제가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 따님께서 그 고소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본인이 일베에다가 그 경찰이랑 녹음한 걸 올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엄청 쫄아 있거든요. 막 되게 긴장하고 막 자기 처벌 어떻게 되는지 무죄 받을 수 있는지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딱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 찌질해요, 걔네들은. 근데 온라인에서는 또 동시에 센 척을 하고 실제로는 오프라인에서는 겁먹고 있고 이 찌질한 모습들도 더 많이 알리면 우리가 생각하던 막 무서운 어떤 일베의 그 결집력과 이런 전사 같은 모습들이 아니라 그냥 찌질한 사람들과 관종 이걸로 일베를 해석할 수 있고 좋네. 그 실체를 계속 알리면 네. 걔네들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광화문 집회 때문에 보수 유튜버들도 굉장히 긴장할 것 같아. 예, 뭐 신의 한수 신혜 씨 네. 거기도 걸렸죠. 그다음에 뭐 이봉규 뭐 TV죠. 거기 직원도 확진자 나왔다고 아까 누가 댓글에 올리던데 네. 굉장히 아마 보수 유튜버들이 그 관계된 분들이 꽤 확진 판결 받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최근에 유스타츠 유스타즈 네.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네네. 돕는 함께하는 이런 프로젝트라면서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유스타즈가 원래 제가 청년문화포럼 활동할 때 뭐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너무 암기 위주의 교육, 그러니까 엘리트 중심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각자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우울해하고 좀 되게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 보면서 뭔가 청년들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자신의 가치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해서 유스타즈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스에다가 이제 스타즈 혹은 유스타즈에서 너 누구나 이제 빛나는 별 같은 존재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인플루언서들, 좀 유튜버라든지 이런 친구를 모았는데 처음 이걸 시작하게 된 게 그 유정우 TV라고 네. 105만 정도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이제 취약계층을 많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데,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쓰던 친구인데 이번에 연락이 와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이런 실체를,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지난번 영상 한번 네, 띄운 게 네. 그분하고 같이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는 이제 대구에 가서 그 이상정 선생님의 후손분, 그러니까 월세 단칸방 30만 원짜리 방에 혼자 살고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것도 잘 안 될 텐데 어떻게 계실지 되게 걱정도 되고, 이번에 통영에 계신 또 최정기 선생님이라는 분 뵙고 왔어요. 그 최부근 선생님의 후손분이신데 정말 가슴 아팠던 게 영상을 준비하는데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의 최부근 선생님의 사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봐도 겨우 하나 작은 사진 하나 찾아서 영상에 첨부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은 사진 하나 안 남아있고 친일파하는 사람들은 지금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우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실체를 계속 이제 그 뭐 싸움만 해서는 변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독립유공 후손분들을 좀 처우 개선하는 데 도와드리고 실제로 취약계층을 돕던 친구니까 같이 유튜버들이 한 1%만 돈을 쓰면 정말 많은 돈이 모이고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인플루언서들과 연결이 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주고 이들한테도 어떤 명예,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베에서 막 국정원 시계 같은 거 주면서 막 명예를 주고 뭔가 애국심을 막 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진짜 좋은 길을 하나 만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거기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나요? 일단 저희가 원래는 그래서 이게 좀 아쉽지만 지금 뒷광고 논란 때문에 섭외를 좀 임팩트 있게 크게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좀 섭외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쉽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지만 홈페이지가 이제 먼저 개설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유스타즈닷컴이라고, 그러니까 네. 유스타즈 아직은 그 네이버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추후에 여기 댓글 남길게요. 근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의견도 이렇게 받고 그리고 실제로 제보 같은 것도 많이 옵니다. 지금 이런 후손분이 계신데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신다. 그럼 저희들이 직접 촬영을 가가지고 이런 실체를 알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뭐 진짜 친일 반일 이게 아니라 독립유공 하셨던 분들의 후손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신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이런 활동들을 계속 기록하고 지난번에 알리고. 보니까 뭐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도 나왔었잖아요. 뭐 네, 그때 네. 그 이상화 후손분. 후손분 보니까 장손한테는 혜택이 네. 돌아가는데 뭐 차남인가 삼남한테는 네, 네. 혜택이 없어서 더 네. 어렵게 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명한테만 이게 지원이 가가지고 걔가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또 여러 가지 충돌해가지고 이게 되게 딜레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바꿔야 될 부분은 국회에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밖에서 계속 이런 실체를 알리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저는 자연스럽게 아까 일베와의 전쟁과 이렇게 된다고 한 이유가
요즘 한마디로 정치에 관심 갖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다들 또 이게 피곤해지니까 말 그대로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진짜 긍정적인 부분 그거를 그것만 그렇게 지키자고. 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름 있는 유튜버들도 함께 하는 거를 지금 권유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같이 가고 네. 자기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같이 하고 네네네. 그럼 빨리 확산이 될 테니까 네네.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좀 역사의식이 있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고 역사 예.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고 네. 또 이런 어떤 뭐랄까요 민주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연결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대구 나오면 대구에 네. 그런 어떤 뭐 그 선생님들 관련해서도 역사 선생님 관련해서도 좀 의식 있는 분들 그다음에 시민사회 뭐 이런데 먼저 이 방송을 취재를 하신 다음에 네. 적극적으로 연결해주면 자주 못 찾아뵙더라도 네, 네. 찾아뵐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드리고 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후원도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후원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네. 8월 15일 기준으로 기부금품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개 이제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받고 시작했나요? 8.15 때 딱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 좀 아쉬웠던 게 8.15에 맞춰가지고 정말 빵 터지는 거였는데 이게 좀 인플루언서들 구독자 수만 모아보면 1000만이 넘었거든요. 아, 이게 예. 빵 터지는 거였고 정치와 무관한 유튜버들이어갖고 네. 이게 딱 되게 좋았는데 참 하필 이게 최근에 논란 터지면서 좀 빵 아쉬운데 터지려고 했는데 저쪽에 터진 거잖아. 지금 맞습니다. 미치광이들 때문에. 네. 아유, 그래가지고 참 이게 뒷광고 논란 때문에 이게 좀 늦춰졌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근데 박도사님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 청소년들 있잖아요. 네. 이게 젊은 친구들이 약간 이제 좀 힙하다.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좀 세련되고 이런 데에 막 같이 붙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동안 그 탈 쓰고 나와갖고 정부 까는 사람들이 되게 세련돼 보이고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젠 걔네들이 몰락하고 이런 역사의식 있는 사람들을 계속 공적인 영역에도 보내고 그래서 막 상도 주고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크게 할 거 없이 어차피 인플루언서들 돈 진짜 많이 벌거든요. 네. 그럼 돈을 벌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하든가 이미지 개선을 하고 싶어 해요. 아프리카 BJ의 그 BJ란 말 되게 싫어해서 그 딱지를 떼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너네들 그 딱지를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역사 의식 있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야, 우리 저기 황희도 대표가 함께하고 있는 이 유스타즈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격려해 드릴까요?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후원도 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그보다 물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약간 이 시민운동이라는 물갈이, 거에 대해서 뭐 새로운 예, 물 새로운 집어넣어요. 좀 청년들끼리 예. 주체가 돼가지고 아니 이거 아이템이 너무 좋은 게 훌륭한 일입니다. 이게 뭐 말한 대로 이게 정치적 사안으로 하면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독립운동가 후손을 돕는다. 이걸 거역할 사람은 없잖아요. 네. 일부 정당의 사람들 빼고는 네. 일부 정당은 좀 편치 않을 것 같아. 제가 그래서 하나 생각한 게 있었는데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중에 윤봉길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분의 족적을 또 기록하고 영상 만들고 자연스럽게 후손분들이 저 어떻게 살고 후손이나 있는지 저 국회의원대 있잖아.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예. 알겠습니다. 기획 중입니다. 그분도 그런 그분이 진정으로 윤봉길 선생님의 명예에 누가 안 되려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겪고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네. 처우 개선이라든가 인식을 네.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네.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야 미래통합당 간 그 죄를 네. 조금이라도 사할 수가 있는 거지 사실. 맞습니다. 그렇고요. 나중에 우리 황희도 의원이 계속 나오시기는 할 텐데 저희가 이제 틈틈이 유스타즈 활동이 뭔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면 안 나오시더라도 못 나오실 때라도 저희가 또 소개도 하고 저희들도 좀 참여를 해야 하는데 뭐 저희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큰 힘이 되죠. 아, 진짜. 그래요? 예. 예,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스타즈. 예, 감사합니다. 8.15 이번에 광복절 때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뭐 네. 정강원 난동도 있었지만 김원웅 광복회장의 메시지가 굉장히 논란이 좀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앞에서도 이렇게 쭉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아마 다들 저도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처럼
되게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설문조사도 올린 거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꾸 그 양비론으로 하면서 이걸 논점을 흐리는 것 같아요. 뭐 하태경부터 시작해서 주호영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이해찬 대표님 갑자기 끌어들이면서 이게 어설픈 양비론이 이게 일베에서 맨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걸 갖다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반박하기 되게 어렵게 그런 방법들을 쓰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확실히 이 유스타즈 활동들을 빨리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전당대회 지금 준비위원회 홍보위원을 하고 있는데 8.29 전당대회 끝나면 이제 여의도에서 좀 벗어나서 좀 코로나 어느 정도 진정되면 전국을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이분들 기록하고 일베에 대한 이 대응이랑 이게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베가 지금 사실 규제를 해야 된다고 다들 말씀하시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또 일베 규제를 했을 때 그걸 피해가는 방법들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규제했는데도 이게 제대로 해결도 안 된다 이럴 수 있어서 강연이랑 이런 데를 통해서 아까 그 조국 전 장관님 사례 같은 걸 계속 알리고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한 게 그 노란 딱지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유튜버 하면은 돈 어떻게 버나 그러니까 조회수당 얼마 돈 버나 이런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럼 반면에 그것처럼 돈을 잘 버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노란 딱지를 받으면 돈 못 번다는 것처럼 이런 사례들을 노란 딱지 강연 같은 거 하면은 되게 관심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계속 알리면서 일베에 대해서 저는 그 관심을 안 가지면 향후에 어쨌든 5년 10년 뒤를 봤을 때 저는 뉴라이트 전사들이 계속 양성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때 아니 저는 김원웅 광복회 회장을 유스타즈에서 한번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광복회를 아예. 네네. 그래서 이제 회장뿐만 아니라 몇몇 분을 만날 필요 좀 있어 보여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네. 꾸려진 단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통성이 있고. 네. 그래서 만나서 그분들은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김은홍 회장님도 직접 한번 네. 들어보고 그러면 좋을까 또 우리도 한번 김은홍 회장님이 흔쾌하게 네. 응해주시면 저희 박시영 TV에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모시죠. 저는 예전에 2003년인가 4년도에 한번 뵙긴 했었는데 참 이분이 이제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이분이 굉장히 어쨌든 자기 소신이랄까 원칙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뭐 여론이 어떻다 해서 막 휘둘리고 이럴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계 같은 게 느껴지고요. 아무튼 그런 분인데. 네, 그게 이번 그 기념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광복 회장의 이름으로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것이 저는 진짜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이미 그 말씀의 영향으로 독립 유공자 단체 등등에서 애국가 폐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 함부로 못 했거든요. 네. 진짜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얘기하면 무슨 뭐 반역이나 뭐 반국가적인 이런 것처럼 비칠 수가 있잖아요. 함부로 네, 얘기 못 네,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광복 회장이 그 말씀을 해주니까 이제 나는 그 물길이 트였다고 봐요. 네. 아유, 뭐 속은 시원하죠. 사실 네. 속이 시원하죠. 광화문 집회 또 일장기가 막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보셨죠? 예, 보고 황당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쭉 앞에랑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뉴라이트에서 이게 사실 MB 때 본격적으로 이게 하면서 등장해가지고 그 일베에도 그런 사상이 계속 퍼지고 이게 여기저기 지금 퍼져 있어가지고 전 되게 심각하다 보는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꽤 안정적인 직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치과 의사를 앞두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꽤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막 이제 결국에는 탈 쓰고 자기도 문재인 욕하면 나도 돈 많이 버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할 짓이 못 된다 하니까 그러면서 엄청 싸웠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일본 덕분에 우리가 미개했던 한국을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싸웠거든요 그때. 근데 왜 얘가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니까 커뮤니티 같은 거. 결국에 저는 이 본질이 계속 거기로 가는데 일베를 비롯한 어떤 커뮤니티 리터러시도 정말 시급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강연 다닐 때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실제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너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TV 방송이나 이런 걸 예시를 들면서 그 뭐든지 의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죠. 이 다 믿지 말고 지금 지형도 사실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온라인 지형을 보면. 그래서 내 얘기도 안 믿어도 좋으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유튜브에 무슨 주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주작 사례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아이들이 알만한 내용들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있는 그대로 믿지 말고 다 의심해야 된다. 최근에 뒷광고 논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은 예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다 의심하고 내 얘기도 의심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짜 훌륭한 얘기인데요. 지금 저는 이 모든 사태가 일베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국 사이트에서 윤미향 그다음에 등등 이 모든 사태가 이 무슨 제1교에 이르기까지 네. 이 과학적 사고 방식의 결여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적 사고 방식이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네.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큰 교육, 과학 교육이 좀 빵꾸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의심하라는 거예요. 다 믿지 말고. 이게 일베를 공부하다 보면 추적하다 보면 뉴라이트 나오고 네. 뉴라이트를 추적하다 보면 친일파 친일 세력들이 나오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네, 네. 뿌리가 같아요 사실. 네. 네. 아, 일베에서 최근에 좀 되게 눈여겨볼 만했던 게 정광훈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일베는 반문재인 이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0대 30 정도 비율로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30 정도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욕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코로나로 인한 어떤 불편함과 분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싫은 거 그거를 따져봤을 때 대통령이 더 싫으면은 계속 응원하는 거고 도저히 이건 못 참겠다. 실제로 지금 자영업자분들이나 취준생들이나 다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해봤을 때 분명히 본인들도 이제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싸우더라고요. 이제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요. 예. 이게 지금 3단계로 격상이 될 것 같은데 조만간에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추가로 네. 일자리 잃는 분들이 40만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보면 200만 명 정도가 실직 상태에 놓인다고 하니까 정말 그 이제 좀 뭐 좀 해보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회가 조금 안정화되고 정상화된다는 생각 때문에 뭘 좀 해보려고 했던 분들이 다시 그 주저앉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노와 절망감 막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지금 뭐 통합당이나 이런 데가 대해서 국민들 눈치를 이렇게 볼 겁니다. 최대한 버티기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잡아떼고 우리는 뭐 관여 안 했다 버티고 뭐 이런 건데 실상들이 점차 다 나오고 있죠. 사실 그다음에 이제 버스도 어마어마하게 대절해서 올라왔던 거. 그 버스 주체들도 네. 누가 좀 추적했으면 좋겠어요. 박주민 의원이 79대인가요 버스? 네. 그 올라온 거 연락처가 써 있더라고 담당자가. 네. 이 담당자가 저는 상당수가 통합당 당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태극기 부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태극기 부대가 그렇게 다 모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당원 중에서 뭐 핵심 당원이라든가 대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 명단에 있는 연락처의 어떤 분이 이제 이름까지 다 나오더만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네티즌 수사대가 또 찾아서 조직적으로 통합당이 개입했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뭐 수사를 해야죠, 실은. 네. 근데 그러기 전이라도 이제 지금 수사 당국에서는 이 불법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수사하는 건 수사한 거고 또 네티즌 수사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통당이 개입한 정황들을 우리 박시영 TV 보시는 분들도 박주민 의원이 그 79대 그 연락처 어딘가 막 떠 있던데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조선일보 광고에 이게 나왔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빼박. 확인하기 쉽잖아요. 네. 확인해서 어디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증거를 좀 정확히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당분간은 이제 당 쪽 일은 이제 전당대 끝으로 안 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네네. 당분간이죠. 계속 그럴 건가요? 계속 뭐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가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라 생각해서 일베 청소할 때까지? 네, 계속 밖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현역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밖에서 저는 이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 이제 진짜 민주 정당의 어떤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저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일베들의 한계를 보면 그들의 최고의 강점이지만 최대의 약점이 뭐냐면 마이너거든요. 그러니까 익명 속에서 그들끼리 막 집결하는데 그게 최대 장점이자 마지막 한계가 된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공적인 영역에 아까 그런 유정호 씨를 비롯해서 좀 의식 있는 청년들을 계속 공적인 데 자리를 주고 역할도 주고 그럼 스스로 또 명예와 어떤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 일상 유튜버들은 그게 콘텐츠가 또 되고 돈도 벌고 기부도 하고 그런 어떤 선순환고리가 분명 만들어질 수 있다 보는데 일베는 못 하거든요. 그걸. 일베는 계속 마이너에 있고 그러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지나면 확연히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해봤자 욕만 먹고 마이너에 있고 돈도 못 버는 일베 유튜버가 될 거냐 아니면 이런 의식 있는 유튜버가 돼서 나도 돈도 벌고 박수도 받고 주목받고 그 차이를 보여주면은 계속 밖에서 이제 공적인데 이런 친구들 많이 추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베는 근데 이제 거기 아까 유스타즈에 네. 저희 같은 좀 정책 색깔이 조금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네. 아까 다른 분들이 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좀 계획 중인 게, 그러니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메시지를 내주시는 어떤 고문단 뭐 이런 걸 따로 마련하고 실질적 활동들은 주로 청년들과 청소년으로. 그래서 정치 성향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돈 되면 되겠네. 그리고 뭐 컨텐츠 같은 거 필요했으면 좀 그 정도. 그 뭐 아까 자문에 응하고. 황희두 대표 같은 분이 사실은 정치 일선 정치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일베 청소할 때까지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황희두 대표를 정치현장에서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베 청소하는데 같이 뛰어들어서 일베를 뿌리 뽑고 영향력 확 줄이면 그때는 또 황희두 대표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일 했으니까. 중요한 일 했으니까 일베 청소하는 일에 다 같이 좀 뛰어들어야 할 것 같다는 진짜 생각이 말씀 듭니다.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저는 이거 거의 내버려 두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황희도 대표 얘기 들어보면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현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예, 예. 뿌듯합니다, 그 말씀 중에.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정광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예를 들면 잘라내고 네네. 또 조국 사태 관련해서 이게 또 다 재판에 무죄 받으면 네. 뭐 한동훈이나 뭐 이런 애들 또 네. 추앙하는 애들도 또 네. 끊어내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나씩 좀 치다 보면 네. 애들이 축소되겠죠 사실. 네, 네. 그리고 결국 결정타는 재집권입니다. 그렇죠.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연장하면 재집권을 하면 일베는 좌절감으로. 일베는 맞아, 맞아.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 날 겁니다. 진짜 웃긴 게 저한테도 또 와서 양비론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뭐냐면 독립유공자 우선 돕는 거 알겠다. 그러면은 뭐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참전용사는 이래요. 다 예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수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번에도 저기 뭐야 보훈처에 관련해서 보훈 사업을 네. 정말 유공자들 다양하게 네. 그 처우 개선한 유일한 거의 네. 대통령 아닙니까? 네. 가장?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훈처라는 게 보훈단체 밀어주는 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는. 네. 진짜 이 참전용사들을 뒷받침하는 건 우리 정부 거의 처음이에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전사 유해 발굴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한 거예요. 네. 전쟁 끝나고 30년 지나서 아무도 안 했어 그거를. 아니, 군대 제대로 간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질적으로 다 국군포로 소환하는 거 민주정부가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뭐 말씀 잘 들었고 우리 그 지지자들한테 여기 또 구독자들, 시청자들한테 끝으로 앞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면 쭉. 여기서 처음 공개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진걸 수장님하고 좀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그 있잖아요. 계속 그 법세련 사준 뭐 이런 데 고발만 당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제가 좀 의식 있는 좀 청년들 몇 명 모아가지고 이제 민주 진영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제 고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청년들이 좀 이렇게 단체를 하나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까 유스타즈랑 별개로 그건 뭡니까? 무슨 그게 말? 이름을 그래서 그 자유민주청년연대로 처음에 지었어요. 왜냐면 이 자유라는 거가 뺏긴 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신자유주의의 자유잖아요. 경제에서의 자유고 저희는 진짜 우리 인간의 그런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는데 걷다 장난치시는 게 싫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비슷한 이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유민주청년연대 하면 이거 어르신들이 야 왜 자유 여기 우리 쪽 아니냐 이러면서 막 왜 여기서 근데 여기 막 이쪽 하냐 이런 것들이 되게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우리 진짜 자유를 되찾자 해서 참자유민주청년연대
노래로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고발을 좀 이것저것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고발을 네, 좋네요. 예. 직접 고발하고 공부하고 예, 집 자유라는 하나하나. 게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진근 수장하고 같이 한다고? 네, 좀 조언을 많이 구하고 조언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여기서 모아가지고 안진근 수장은 뭐 청년은 아니니까. 그래서 좀 이제 아무래도 공격도 많이 받겠지만 그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이렇게 박시영 TV나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아유, 그래서 뭐, 예. 정말 저희가 많이 감사하죠.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든든하고 네. 앞으로 뭐 유스타즈 활동을 통해서 이 역사도 바로 잡고 저희가 또 취약계층 지원도 하고 환경 문제 저번에 또 이동학 그 촌장님도 나오셨더라고요. 네, 네. 환경 문제도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좀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좀 재미있고 세련되게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사실 박시영 TV가 컨텐츠 자체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꽤 많았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뭐 운영의 묘를 더 살려야 할 것 같고 좀 더 재미있고 뭐 그렇게 꾸려가야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나와주는 분들이 다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황희두 대표가 꿈이 큽니다. 아까 얘기했죠. 일베를 청소하겠다.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을 적극적으로 껴안는, 함께하는 이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스타즈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도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갖고 또 후원도 받는다니까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웅 회장님은 진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저희도 한번 모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유스타즈도 한번 좀 김은웅 회장님 한번 찾아뵈면 더 네.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